그 여자애는 15살이었고 그날 밤 한양 제1의 기생집으로 팔려갈 예정이었습니다. 왜 하필 그 남자가 나섰을까요? 쓰러져가는 양반댁 출신, 스스로 끼니조차 제대로 잊지 못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무슨 이유로, 무슨 힘으로 그 아이를 구하려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조선 순조 연간 한양 북촌의 어느 골목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한양 북촌 개동 뒷골목. 해질 무렵 한 소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15쯤 되어 보였습니다. 옷은 남루했지만 얼굴은 깨끗했습니다. 눈이 컸고 피부가 하였습니다. 소녀 옆에 중년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인상이 험악했습니다. 손에는 문서 한 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만 울어. 내 애미가 도장 찍었어. 이젠 네 몸뚱이가 내 거야. 사내가 거칠게 말했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제발요. 제발 보내주세요. 닥쳐. 오늘 밤 낙원 가게 데려가야 해. 포주 마님이 기다리신다고. 낙원각. 한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비싼 기생집이었습니다. 양반들과 중국 사신들이 드나들었고 한 번 들어가면 평생 나올 수 없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사내가 소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해지기 전에 가야 해. 그때였습니다. 잠깐.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하지만 몸은 말랐습니다. 옷은 한때 좋은 옷이었을 것 같았지만 이제는 낡고 해져 있었습니다. 갓은 쓰고 있었지만 가끈이 끊어져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나이는 30 안팎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누구야 넌? 사내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 아이를 놓아주시오. 남자가 말했습니다. 사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을 해? 꺼져 상관 말고. 그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기생집에 보낼 나이가 아니오. 아니, 이 양반이 미쳤나? 나한테 지금 훈계하는 거야? 사내가 소녀를 더 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소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자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겠소. 그 아이를 놓으시오. 사내가 허리춤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짧은 칼이었지만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야, 이 거지 같은 양반 나부랭이야. 네가 뭘 할 건데? 돈이나 있어? 이 계약서 값이 은자 30냥인데 네가 낼 거야?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내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사내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위험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찌를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칼끝이 남자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남자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당황했습니다. 야야, 미친놈인가?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사내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자식, 진짜.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놓으시오. 내가 값을 치르겠소. 네가 은자 30냥을. 그렇소. 사내가 비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지금 당장 내봐. 30냥. 남자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돈이 없었습니다. 사내가 소녀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때 남자가 갓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사내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걸 받으시오. 뭐? 이 갓은 내 할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오. 대나무는 제주도산이고 갓근은 명주실로 짠 것이오. 값어치로 따지면 은자 50냥은 됩니다. 사내가 갓을 받아들었습니다.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좋은 갓이었습니다. 비록 낡았지만 재질이 고급이었습니다.
사내가 망설였습니다. 이것만으론 안 돼. 더 내. 남자가 두루마기를 벗었습니다. 이것도 드리겠소. 옷? 이 누더기를. 명주입니다. 비록 해졌지만 염색은 천연 쪽으로 한 것이요. 값어치가 있소. 사내가 옷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부족해. 남자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이것도 드리겠소. 신발까지. 가죽신입니다. 소가죽. 사내는 이제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 이 양반 진짜 미쳤구만. 하지만 물건들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팔을 놓았습니다. 좋아. 네가 이겼어. 근데 말이야. 사내가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이제 남자는 속옷 차림이었습니다. 맨발이었고 머리는 상투만 남아 있었습니다. 네 이제 어쩔 거야? 집이라도 있어?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저으며 가버렸습니다. 골목에 남자와 소녀만 남았습니다. 소녀가 남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집으로 가거라. 감사합니다. 소녀가 절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돌아서서 걷고 있었습니다. 맨발로 속옷 차림으로. 어둠 속으로. 그날 밤. 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멀찍이서 들키지 않게. 남자는 북촌을 벗어나 남산 아래로 갔습니다. 남산 기슭, 움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자가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녀는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한참 뒤 움막 안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촛불이었습니다. 소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움막 틈새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남자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의 상처를 천조각으로 감고 있었습니다. 움막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불도 밥도 그릇도 없었습니다. 벽에는 책 몇 권이 쌓여 있었습니다. 소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것을 다 내주고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예요. 낮에.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놀란 얼굴로 소녀를 바라봤습니다. 왜 여기까지? 집에 못 가요. 왜? 어머니가. 저를 판 어머니가 거기 있어요. 돌아가면 또 팔릴 거예요. 남자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발요. 하룻밤만 여기 있게 해주세요. 내일 아침엔 떠날게요.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소녀가 움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가 자기 옷을 벗어 소녀에게 덮어줬습니다. 자거라. 내일 생각은 내일 하자. 감사합니다. 소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녀가 눈을 떴을 때 남자는 없었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남자가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속옷 차림이었습니다. 일어났구나. 예. 세수해라. 물 떠왔다. 소녀가 세수를 했습니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춘심이요. 춘심. 나는 이한결이라 한다. 이나리. 나리는 아니다. 그냥 이한결이라 불러라. 춘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어찌할 생각이냐? 이한결이 물었습니다. 춘심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에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친척도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한결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당분간 여기 있거라. 예. 대신 조건이 있다. 밥은 내가 해야 한다. 빨래도 청소도 할 수 있겠느냐? 춘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제가 여기 있어도 돼요? 임시다. 내가 갈 곳을 찾을 때까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춘심은 그날부터 이한결의 움막에서 살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춘심은 이한결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양반가 출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판서를 지냈고 아버지도 벼슬을 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아버지는 귀양을 갔다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어머니도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은 모두 압류당했습니다. 이한결만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뒤로 그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움막에서 혼자. 낮에는 남의 집 일을 해주고 밤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왜 책을 읽으세요? 춘심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다시 과거를 보려고. 과거요? 그래. 벼슬을 하려면 과거에 급제해야 한다. 하지만 역적의 아들은 과거를 볼 수 없다고 들었어요. 그렇다. 지금은 못 본다. 그럼요. 언젠가는 풀릴 것이다. 그때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춘심은 이한결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잃었지만 아직 꿈이 있었습니다. 춘심은 그런 이한결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춘심은 이제 움막 살림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고 시장에 가서 쌀과 나물을 샀습니다. 이한결이 품팔이로 번 돈으로 살았지만 늘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춘심이 말했습니다. 저도 일을 하고 싶어요. 너는 아직 어리다. 15이면 어른이에요. 바느질 할 줄 알아요. 남의 집 일도 할 수 있어요. 이한결이 망설였습니다. 위험하다. 왜요? 너를 기생집에 팔려던 놈이 아직 찾고 있을 것이다. 춘심은 몰랐습니다. 이한결이 며칠 전 그 사내를 다시 만났다는 것을. 사내는 이한결을 협박했습니다. 그 계집애 어디 숨겼어? 낙원각 포주마님이 화났어. 계약금을 물어내래. 내가 물어주겠소. 네가? 뭘로? 이제 네가 팔 것도 없잖아. 이래서 갚겠소. 얼마나 걸릴 건데? 30냥이야 30냥. 1년. 뭐? 1년 안에 다 갚겠소. 그러니 그 아이는 건드리지 마시오. 사내는 비웃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좋아. 1년. 근데 못 갚으면 네가 대신 몸을 팔아. 알았지? 이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습니다. 이한결은 하루에 3군데씩 품을 팔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몸이 상했습니다. 기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춘심이 걱정했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괜찮다. 의원한테 가봐야 해요. 돈이 없다. 그럼 제가 일을. 안 된다. 이한결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밤 이한결이 쓰러졌습니다. 고열이 났습니다. 춘심이 울면서 간호했습니다. 제발, 제발 일어나세요. 사흘 밤낮을 앓았습니다. 춘심은 밥도 먹지 않고 곁을 지켰습니다. 넷째 날 아침 이한결이 눈을 떴습니다. 춘심아. 예. 정신 드셨어요? 미안하다. 왜요? 너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춘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저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아니다. 이건 내 선택이었다. 왜요?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한결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너를 봤을 때 예전에 내가 보였다. 예. 나도 한때는 누군가에게 버림받았었다. 세상이 나를 버렸을 때 너무 외로웠다. 아무도 손 내밀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했다. 내가 만약 다시 기회가 생긴다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주겠다고. 춘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요. 응. 나리를 평생 모시고 싶어요. 이한결이 놀란 표정으로 춘심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리 곁에 있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 춘심아, 너는 나리가 싫으세요? 그게 아니라 나리는 저를 구해주셨어요. 저한테는 나리밖에 없어요. 이한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춘심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리를 좋아해요. 그날 밤 이한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춘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춘심을 받아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돈도 집도 신분도 없었습니다.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르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그는 느꼈습니다. 춘심 곁에 있을 때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이한결이 춘심을 불렀습니다. 춘심아. 예. 나는 아직 너를 받아줄 수 없다. 춘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한결이 춘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3년만 기다려다오. 3년 안에 내가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을 얻겠다.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느냐? 춘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 약속한다. 춘심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 기다릴게요. 하지만 세상은 그들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 뒤, 그 사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봐, 이한결. 1년이 다 됐어. 알고 있어. 돈 다 모았어? 아직. 얼마나 모았는데? 15냥. 사내가 혀를 찼습니다. 반도 안 됐네. 어쩔 거야?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오. 안 돼. 약속은 약속이야. 못 갚으면 네 몸을 팔아야지. 아, 그리고 말이야. 사내가 춘심을 바라봤습니다. 그 계집애도 이제 16이잖아. 값이 더 올랐어. 낙원각 포주 마님이 50냥에 사겠대. 이한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 됩니다. 뭐? 춘심이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네가 50냥을 갚든가. 못 갚잖아. 그럼 어쩔 수 없지. 사내가 춘심에게 다가갔습니다. 춘심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한결이 사내를 막아섰습니다. 비켜. 안 됩니다. 사내가 칼을 뽑았습니다. 이 자식 또 방해할 거야? 이한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한결의 팔이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키지 않았습니다. 미친놈. 사내가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거기까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깨끗한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양반이었습니다. 사내가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일에? 나는 이 사람을 아오. 노인이 이한결을 가리켰습니다. 이한결. 나를 기억하느냐? 이한결이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스승님. 그래. 나다. 노인은 이한결의 옛 스승, 정몽서였습니다. 이한결의 아버지가 영모로 몰렸을 때 함께 연루되어 벼슬을 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승님. 어찌 널 찾고 있었다. 한참을 정몽서가 사내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진 빚 내가 갚아주겠소. 예. 얼마요? 50냥. 정몽서가 품에서 은자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소. 받고 가시오. 사내는 황급히 은자를 받아들고 사라졌습니다. 이한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정몽서가 이한결을 일으켰습니다.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 아버지의 영모 사건. 재조사가 시작되었다. 이한결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래.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너희 아버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다. 조만간 무죄가 선언될 것이다. 그러면 너도 다시 과거를 볼 수 있다. 이한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5년을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몽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한양을 떠나야 한다. 예. 진짜 영모의 주동자들이 아직 살아있다. 그들이 너를 노리고 있다. 재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내가 안전한 곳에 숨어 있어야 한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남쪽. 전라도 끝, 바닷가 마을이다. 거기서 석 달만 숨어 있어라. 이한결이 춘심을 바라봤습니다. 춘심도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몽서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도 데려가거라. 혼자 두면 위험하다. 예. 그날 밤 이한결과 춘심은 짐을 꾸렸습니다. 정몽서가 마련해준 말을 타고 한양을 떠났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습니다. 춘심이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나리와 함께라면. 이한결이 춘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렇다.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날 밤 한양 어느 기와집.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한결이 도망쳤다. 찾아라. 반드시. 죽여야 합니까? 아니. 데려와라. 살려둘 수는 없지만 죽이기 전에 물어봐야 할 게 있다. 무엇을 물을까? 그 계집애. 춘심이라는 계집애 말이다. 그 애가 뭐? 모른다. 하지만 포주마님이 그렇게 말했다. 그 애를 반드시 데려오라고. 그 애 안에 뭔가 있다고. 남자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밤을 가르고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한결과 춘심은 한양을 떠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스승 정몽서는 석 달만 숨어 있으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한양의 어느 기와집에서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춘심을 찾고 있었습니다. 춘심의 안에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한결과 춘심은 사흘째 말을 달렸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한양에서 남쪽으로 계속 남쪽으로 충청도를 지나고 전라도 땅에 들어섰습니다. 춘심이 말했습니다. 날이 쉬어가요. 말도 지쳤어요. 이한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다. 조금만 더 가자.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스승님이 석 달 숨어 있으라 하셨잖아요. 이한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춘심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한결이 무언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주막에 들렀습니다. 주막 주인이 밥과 물을 내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한양에서 왔습니다. 먼 길 오셨구려. 근데 주인이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한양서 이상한 소문 못 들었소? 무슨 소문? 검은 옷 입은 자들이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소문. 여자애 하나를 찾는다던데. 이한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제부터? 사흘 전부터요. 이 근처 마을마다 다 돌아다닌다오. 이한결이 춘심을 바라봤습니다. 춘심도 창백한 얼굴로 이한결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지 마시오. 빨리 떠나는 게 좋을 거요. 주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밥도 다 먹지 못하고 주막을 나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속 작은 암자에 숨었습니다. 춘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리, 저 때문인가요? 저를 찾는 건가요? 모르겠다. 왜 저를 찾는 걸까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한결이 춘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춘심아, 내가 기억하는 게 있느냐? 예. 내 어머니가 너를 기생집에 팔기 전 무슨 말을 했느냐? 춘심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미안하다고만. 다른 건? 잠깐. 춘심이 뭔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제 목에 뭔가를 걸어줬어요. 작은 주머니였는데. 어디 있느냐? 춘심이 옷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헝겊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빨간 실로 꿰맨 주머니였습니다. 이게 뭔지 몰랐어요. 한 번도 열어본 적 없어요. 이한결이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실을 풀었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나왔습니다. 작은 옥 조각이었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 반쯤 깨진 옥. 하지만 그 표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자 두 글자. 태. 이한결이 읽다가 멈췄습니다. 두 번째 글자가 깨져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춘심이 물었습니다. 이한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한결과 춘심이 암자를 나섰을 때 그들은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 10명쯤. 모두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찾았군. 그중 한 명이 나섰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에 흉터가 있는 남자였습니다. 이한결. 오랜만이다. 이한결이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기억하느냐? 5년 전 내 아버지를 영모로 고발한 사람. 이한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조한명. 맞다. 나다. 조한명이 비웃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었다고. 웃기는 소리. 내 아버지는 진짜로 영모를 꾸몄어. 단지 혼자가 아니었을 뿐이지. 무슨 소리냐? 내 아버지는 선왕의 서자를 옹립하려 했다. 그 증거가 바로 저 옥패다. 조한명이 춘심을 가리켰습니다. 저 계집의 목에 건 옥패. 그게 바로 선왕께서 서자에게 내리신 물건이야. 이한결이 춘심을 바라봤습니다. 춘심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 옥패를 숨겼어.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지. 그런데 어떻게 저 계집애한테 있는 거냐? 모른다. 모르긴. 내가 알고 있었겠지. 그래서 저 애를 구해준 거 아니냐? 아니다. 나는 정말 상관없어. 어쨌든 이제 옥패를 찾았으니까. 조한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부하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계집애를 잡아라. 옥패만 가져오면 된다. 이한결이 춘심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된다. 비켜라, 이한결. 너까지 죽이고 싶지 않아. 춘심이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아이는 그냥, 너 정말 모르는구나. 조한명이 웃었습니다. 저 계집애가 누군지 모르냐? 무슨 말이냐? 저의 어머니가 누군지 알아? 이한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서자를 낳은 궁녀였어. 그러니까 저애는 조한명이 춘심을 가리켰습니다. 선왕의 외손녀야. 춘심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내 어미한테 물어봐. 물어볼 수도 없겠구나. 내 어미는 이미 죽었으니까. 뭐라고요? 너를 기생집에 판 다음 날 죽었어. 우리 손에. 춘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이한결이 춘심을 부축했습니다. 왜 저희 어머니를? 옥패 위치를 알아내려고. 하지만 끝까지 말 안 하더구나. 그래서 고문하다가. 그렇게 됐지. 조한명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제 옥패를 내놔라. 그럼 춘심이는 살려주지. 거짓말. 이한결이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이다. 너는 춘심이를 죽일 거다. 옥패를 가져도. 영리하군. 춘심이가 살아있으면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수 있으니까. 선왕의 외손녀가 살아있다는 것. 그럼 너희들이 꾸민 영모가 들통날 수 있으니까. 조한명이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판서 아들이야. 머리가 좋아. 맞아. 저 애는 죽어야 해. 그리고 너도. 조한명이 손을 내렸습니다. 죽여라. 둘 다. 부하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이한결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춘심을 등 뒤에 숨기고 맨손으로 맞섰습니다. 첫 번째 칼을 피했습니다. 두 번째 칼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손바닥이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세 번째 칼이 날아왔습니다. 이한결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옆구리에 칼이 꽂혔습니다. 나리. 춘심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한결이 쓰러졌습니다. 조한명이 다가왔습니다. 안 됐군. 끝까지 쓸데없는 짓을 하다니.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거기까지다.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돌아봤습니다. 산 아래에서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관리들과 포졸들. 그리고 맨 앞에 정몽서가 있었습니다. 스승님. 이한결이 외쳤습니다. 정몽서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뒤따르는 포졸들이 검은 옷 입은 자들을 둘러쌌습니다. 조한명. 내 놈 드디어 잡혔구나. 정몽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한명이 비웃었습니다. 잡혔다고? 무슨 죄목으로? 영모죄. 증거는? 정몽서가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내 놈이 5년 전 이 판서를 영모로 몰기 위해 꾸민 모든 증거가 여기 있다. 내 놈의 부하가 자백했다. 그리고 내 놈이 진짜 영모를 꾸미고 있다는 증거도 있다. 선왕의 서자를 죽이고 그 핏줄까지 없애려 한 정황. 조한명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느냐? 처음부터다. 나는 내 놈을 잡기 위해 이한결을 미끼로 쓴 거야. 이한결이 놀란 얼굴로 정몽서를 바라봤습니다. 스승님. 그럼 저를. 미안하다 한결아.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었다. 내 놈들을 현장에서 잡으려면. 정몽서가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모두 잡아라.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검은 옷 입은 자들이 저항했지만 숫자가 달랐습니다. 하나둘씩 제압당했습니다. 조한명도 결국 붙잡혔습니다. 이한결. 조한명이 소리쳤습니다. 내 아버지도 똑같았어. 쓸데없는 정의감에 죽었지.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이한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춘심을 안고 있었습니다. 춘심은 울고 있었습니다. 나리, 괜찮다. 이제 괜찮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양, 정몽서의 집. 이한결은 치료를 받고 회복했습니다. 옆구리의 상처는 깊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춘심은 매일 이한결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정몽서가 찾아왔습니다. 한결아. 예, 스승님. 조정에서 결정이 났다. 무슨? 내 아버지의 영모 혐의가 완전히 풀렸다. 무죄가 선언되었고 명예가 회복되었다. 이한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래. 그리고 내게 벼슬이 내려졌다. 정칠품 종사관이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내가 받아 마땅한 것이다. 정몽서가 춘심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춘심이. 예. 너에 대해서도 조정에서 논의가 있었다. 춘심이 긴장했습니다. 내가 선왕의 외손녀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내 어머니는 선왕의 서자를 낳은 궁녀가 맞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왜요?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대신 너에게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정몽서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내 어머니 명의로 된 집과 땅이다. 이제 내 것이다. 춘심이 놀란 얼굴로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의 신분도 회복시켰다. 이제 너는 양인이다. 더 이상 천민이 아니야. 춘심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몽서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너희 둘이 할 일이 뭔지 알겠느냐? 이한결과 춘심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해 가을. 이한결과 춘심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작은 혼례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정몽서가 주례를 섰고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신혼집은 춘심이 물려받은 집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혼례 다음 날, 이한결이 춘심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 뭘요? 나는 아직 아무것도 없다. 벼슬은 났고 재산도 없고. 춘심이 웃었습니다. 나리는 제게 모든 걸 주셨어요. 뭘? 목숨도 자유도 사랑도. 그게 세상 전부예요. 이한결이 춘심을 안았습니다. 나도 너에게 모든 걸 받았다. 살아갈 이유를. 두 사람은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들에게 시련을 주었습니다. 이한결은 벼슬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낮은 관직이었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관이 이한결을 불렀습니다. 이 종사관. 예. 자네 아버지가 역적이었다지.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그래도 역적은 역적 아닌가? 어떻게 역적의 아들이 벼슬을 하나? 이한결은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네는 앞으로도 승진 못할 거야. 알겠나? 예. 이한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춘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다. 얼굴이 안 좋아요. 이한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춘심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다니. 승진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하지만 나리 기억하세요? 나리가 저를 구해줬을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행복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한결이 춘심을 바라봤습니다. 춘심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이한결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리고요. 춘심이 이한결의 손을 잡아 자기 배에 갖다 댔습니다. 우리 이제 셋이에요.
이한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예. 이한결이 춘심을 와락 안았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두 사람은 울며 웃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이한결은 여전히 낮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성실하게 일했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춘심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이담이었습니다. 이담은 아버지를 닮아 조용했고 어머니를 닮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어느 봄날, 이한결이 집에 돌아오니 춘심이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담은 옆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담이 달려왔습니다. 이한결이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오늘 뭐 했니? 어머니랑 장에 갔어요. 떡도 사주셨어요. 그랬구나. 이한결이 춘심을 바라봤습니다. 춘심도 웃으며 이한결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이한결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벼슬도 명예도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한 하루를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이한결을 부른 것입니다. 이한결은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한결. 예, 전하. 경의 아버지, 이 판서를 아느냐? 예. 짐이 듣기로 이 판서는 억울하게 영모로 몰렸다 하더구나. 그렇습니다, 전하. 그리고 경이 그 진실을 밝히는데 큰 역할을 했다지. 과찬이십니다. 왕이 미소 지었습니다. 경은 아버지를 닮았구나. 정직하고 용감하고. 짐은 경 같은 신하가 필요하다. 경을 승진시키겠다. 정오품 2조 좌랑. 이한결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소신이 어찌. 받아라. 경이 받을 자격이 있다. 감사합니다, 전하. 이한결은 절을 올렸습니다. 궁궐을 나서며 이한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한결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춘심아. 문을 열며 외쳤습니다. 춘심이 놀라 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나 승진했어. 정말요? 정오품이야. 2조 좌랑. 춘심이 소리를 지르며 이한결을 안았습니다. 축하해요. 축하해요. 이담도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승진했어? 그래. 이한결이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껴안고 울고 웃었습니다. 그날 밤 이한결은 춘심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예요? 정말이야. 너는 나에게 살아갈 이유를 줬어. 포기하지 않을 힘을 줬어. 춘심이 이한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날이야말로 제게 모든 걸 주셨어요. 자유도 사랑도 가족도. 우리 잘 살 수 있을까? 물론이죠. 우린 이미 잘 살고 있어요. 이한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환한 달. 그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10년 후, 이한결은 정삼품 2조 참판이 되었습니다. 춘심은 새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담은 이제 13이 되어 아버지처럼 학문을 좋아했습니다. 둘째 딸 이화는 어머니를 닮아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막내 아들 이강은 개구쟁이였지만 형과 누나를 잘 따랐습니다. 어느 가을날, 이한결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정몽서였습니다. 이제 늙어 허리가 굽었지만 여전히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스승님,
이한결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한결아, 잘 지냈느냐? 예, 스승님 덕분에. 춘심이도 안녕하고. 예, 안에 계십니다. 춘심이 나와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셨어요? 그래, 잘 지냈다. 세 사람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정몽서가 말했습니다. 한결아, 너 참 잘 컸구나. 스승님 가르침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 힘이다. 그리고 정몽서가 춘심을 바라봤습니다. 춘심이 덕분이지. 춘심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말씀하세요, 스승님. 그때 왜 춘심이를 구했느냐? 처음 골목에서 만났을 때 이한결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았다? 예.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사람이 할 도리라고. 정몽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내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기도 하다. 아버지께서요? 내 아버지도 그랬어. 옳은 일이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했지. 그래서 역적으로 몰렸지만 정몽서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다. 그리고 너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어. 이한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한결아.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이담이에게 가르쳐줄 차례야. 옳은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한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춘심아. 예, 어르신. 너도 딸에게 가르쳐줘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법을. 예. 정몽서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 벌써요?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아니다. 할 일이 있어서. 이한결과 춘심이 대문까지 배웅했습니다. 정몽서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한결아, 춘심아. 예.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 복수요? 너희를 짓밟으려 했던 사람들에 대한 복수.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복수는 없어. 정몽서가 웃으며 떠났습니다. 이한결과 춘심은 손을 잡고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이한결과 춘심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이담과 이화, 이강은 방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리. 응? 우리 정말 행복하죠? 그래. 이게 꿈 같아요. 나도 그래. 춘심이 이한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날 밤 나리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지. 아마 저는 기생집에서 평생 살았겠죠. 자유도 사랑도 가족도 없이. 그런데 나리가 나타났어요. 갓도 옷도 신발도 다 내주시면서. 춘심이 울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이한결이 춘심을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행복하잖아. 예.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달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먼 옛날 그 골목에서 만났던 두 사람.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만나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사랑을, 가족을, 행복을. 그리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는 돈도 명예도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한 하루를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달빛은 여전히 밝았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있었습니다.